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백분율 계산 연습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85페이지고요. 연습 문제 32번이에요. 자, 일단은 연습 문제 풀이를 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백분율 계산에서는 연습 문제 풀이를 처음 하는 거니까 또 좀 자세히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2번 표 보고 보기 보면서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자체는 조금 단순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항상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자료가 눈에 잘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표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뭐 항목이 조금 뭔가 생소한 단어들로 긴 단어들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좀 잘 안 읽히게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얘는 조금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애입니다.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제시된 기간 중 LNG 도입량이 가장 많은 해. 요게 도입량이죠. 요게 가장 많은 해라는 건 2017년을 말하네요. 요게 2017년을 말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년 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2541, 뭐 단위는 1000톤이니까요. 이만큼 증가했다고 나오죠. 간혹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한번 확인할 필요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단순하게 숫자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체로 간단한 덧셈 뺄셈을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조금 숫자를 바꿔서 오답을 만들기 좋거든요. 자, 2541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2년 전 여기에다가 2541을 이렇게 더했을 때 자, 이 숫자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300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해볼까요? 6, 2, 2, 9.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덧셈 했을 때, 이렇게 계산 값이 정확하게 이걸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만큼 차이 난다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A는 아닌 거고, 뭐 간단한 애였으니까 그냥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자, B 봅시다. B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백분율 계산을 좀 써먹어 볼 만한 애예요. 자, 보시면 2020년. 자, 이때를 말하는 거고, 자, 이때에 전체 LNG 수요량에서 자, 여기에서 발전용이 차지하는 비중 바로 위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요거를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 어떻죠? 따로 옆에다 쓰지 말고 지금 이게 마침 분수처럼 분모 분자 이렇게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위에서 바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뭐 근사값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계산을 하진 않지만 여기 위에서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은 그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했었지만 이 숫자 세 자리로 계산했을 때 틀릴 일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 계산할 때 제가 327분의 154의 비율을 구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것만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핵심은 뭐였죠? 이 비율을 계산하기 쉽게 하도록 우리가 이 분모를 바꾸는 게 핵심이었어요. 분모에 적당한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그 다음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자, 얘를 계산할 때 분모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라는 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27을 빼서 300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테고 333이라는 숫자를 떠올릴 수 있다면 숫자를 6만 더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빼기 27을 해서 300을 만들어도 되고 더하기 6을 해서 333을 만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아래쪽이
숫자 변화가 더 적잖아요. 숫자 변화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오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얘를 선택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얘는 분모에 6을 더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자, 그러면 분자에 얼마를 더해줄까?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잘 봐봐요.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분모에 6을 더하기로 했으면 분자에도 적당한 숫자를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여기에서 27 대신 6을 선택할 때 왜 6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숫자가 적을수록 오차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자에 더해질 숫자를 결정할 때도 오차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덜어낸 상태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 2냐, 2.3이냐, 2.4냐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떤 값을 계산해서 선택지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복이나 선택지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이 케이스에서는 그냥 이 비율이 47%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들의 비율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직접 가늠할 필요 없이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50%보다 조금 작죠. 그러면 6에 50%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들어가겠죠? 이때 이게 2.7이냐 2.8이냐를 고민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3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7보다) 아주 작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모 분자 이제 3을 곱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여기서 6을 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순간부터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같이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써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바로 3 곱해서 넘어가면 끝나겠죠. 굳이 이렇게 쓰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그냥 1000이라고 보자고 했죠. 999니까 그냥 1000이라고 보고 여기는 471보다 살짝 작다니까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다라고 체크가 되는 애죠.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 시간을 잠깐 드릴 건데요. 이전에 진행했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일단 숫자부터 체크해보면 18년부터 21년도까지 도시가스용 LNG 평균 수요량, 그러니까 여기네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요 4개의 숫자의 평균이 17,600 1000톤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평균이 얼마 이상이다라고 체크할 때 가평균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평균 계산하는 게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한 40초 정도 풀이를 하셨는데 조금은 더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우리가 이 보기 4개를 실제 시험에서 다 확인하진 않겠죠. 답을 고를 때. 뭐 이 중에 2개나 3개 정도 체크하면 답이 나오는 편인데 이거 하나 확인할 때마다 30초, 40초씩 걸린다고 하면 또 문제를 보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러면 문제풀이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조금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저희 이제 강의 앞부분에 있는 기초 통계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평균과 가평균, 그 걔네를 어떻게 계산하고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평균이 얼마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얘를 가평균으로 잡고 여기 있는 수치들이 얘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크고 작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뭐 정확하게 덧셈 뺄셈 하셔도 되고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근사값으로 계산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얘보다 얘가 계산이 어렵진 않죠. 얘는 딱 떨어지니까. 580 정도 더 크네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여기 700 정도 모자라는데 뭐 그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한 670 모자라죠. 여기는 한 250 모자란다고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090. 그러니까 거의 한 800 정도 이렇게 크게 되죠. 제가 이렇게 10의 자리까지는 그래도 거의 근사하게 계산을 했었는데 뭐 써놓고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겠네요. 뭐 보시면 이렇게 이 790이 670보다 더 크고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어쨌든 뭐 생각해 보면은 큰 쪽이 더 많죠? 편차의 합계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편차의 합계가 양수면 평균이 요거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계산을 하는 건데 간단한 덧셈 뺄셈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하는 또는 적당히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뭐 보기 D는 생각보다 조금 간단한 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뭐 B나 C에서 좀 계산하기 번거롭다라는 걸 느꼈다면 넘길 줄 알아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보기 D 같은 애들이 조금 더 쉬운 보기가 되니까 실전에서는 이런 애들을 좀 먼저 체크하는 게 답을 조금 더 빨리 찾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엔 34번을 볼 거예요. 네. 자, 34번 볼 거고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저희가 배운 내용을 활용할 만한 그런 선택지는 사실은 요거 정도죠. 이 3번 정도. 요 3번 정도가 저희가 배운 백분율 계산을 좀 활용해 볼 만한 애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6년에 고속도로 교량수 대비 지방도 교량수의 비율. 16년에 고속도로 교량수 대비 지방도면 여기죠. 요거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좀 그냥 여기다가 설명을 위해서 빼놓고 해볼게요. 8302분의 자, 지방도니까 4718. 자, 요거의 비율이 약 57%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써놓으면 여러분들도 나라면 얘를 분모를 뭐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빠르게 해보세요. 그걸 빠르게 해서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풀이를 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세 자리로 계산을 할 거니까 제가 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분모에서 뭐 30을 빼는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비율을 계산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냥 연습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비율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얘가 대략 800 정도잖아요.
요거를 8로 나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8에다가 뭘 곱해야 뭐 4, 7 이런 숫자랑 비슷해지는지 생각하는 건데 6, 8에 4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가 대략 480, 490 요 정도란 말이에요. 60%가 조금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고 또는 830의 절반이 415죠? 절반보다 좀 더 크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도 잠깐 생각해 봤지만 이 비율을 내가 직접 생각한다라는 게 조금 번거롭고 정확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푼 문제에 보기 B였나요? 방금 우리 계산했던 거 약 47%이다라는 거 계산했었던 문제에서 어떻게 했죠? 그냥 이렇게 써 있는 숫자를 우리가 이용해서 풀었죠. 그러니까 얘가 57%인지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이 비율이 그냥 57% 근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에 57%라고 하면 대략 얼마일까요? 30에 50%라고 하면 15예요. 55%라고 하면 여기에 1.5를 더하니까 16.5가 55%죠. 비슷해졌으니까 아마도 한 17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800분의 454인가요? 그렇죠. 자 요걸 이제 8로 나누는 거예요. 8로 나눠주면 옆에다 씁시다. 그냥 100분의 5 그 다음에 7, 8에 56.48 6 남으니까 뭐죠? 7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이 되니까 뭐 약 57%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실 때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정답에 가깝게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숫자 3을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얘랑 같은 관점인데 자, 같은 관점인데 이번엔 뭐가 조금 다르냐면 숫자가 아까보다 훨씬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충해요. 요거 더할 때 뭐 1.7을 똑같은 비율이니까 1.7을 더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숫자가 많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2 정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1 더해도 돼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2가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건 자, 요렇게 계산한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계산할까? 자, 여러분들 그 분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6분의 5라는 분수가 0.8333이에요. 자, 숫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이제 어떻게 보면 5분의 6을 이렇게 해주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5분의 6이 뭐냐면 곱하기 1.2라서 곱하기 5분의 6이 곱하기 1.2라서 20%를 더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2는 20%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네를 분모분자 20%씩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는 계산하지 않아요. 분모는 그냥 1000이라고 치는 거고 분자만 이거의 20%가 얼마예요? 2 곱한 다음에 자릿수 땡기면 되죠? 946이니까 94.6이네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5676 이렇게 나오니까 56.7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하든 비율 따지거나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요 아래의 선택지가 어떤가요? 오차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그냥 뭐 2,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어지는 계산도 크게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일단 백분율 계산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다른 패턴의 선지는 다음 챕터에서 좀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이게 좀 엉키니까 했던 설명을 나중에 또 반복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으로 가볼까요? 36번.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일단은 자, 요거 넘겨야죠. 자, 잠시만요. 네, 36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말고 선택지를 좀 먼저 한번 볼게요. 36번입니다. 89페이지 36번이에요. 자, 일단 이 부분만 보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뭐 매립률이니 재활용률이니 이런 거 덧셈 해가지고 비율 계산하는 조금 귀찮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각조만 봐도 계산하기 싫은 문제다라는 게 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때요? 자, 저희가 방금 했던 같은 패턴의 이런 선택지가 있죠? 요런 애들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비슷한 설명을 앞에서 두 번이나 했으니까 조금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번부터 볼까요? 이게 한 번에 보이나? 자, 안 보이네. 자료 보면서 선택지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바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자, 네. 자, 2번 05년. 자, 매립량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26%이다. 매립량은 얘죠? 얘의 감소량이 26%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러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효 숫자 3개로만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할 수도 있는 게,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분모를 올리면 분자도 올리고, 분모를 내리면 분자도 내리고, 뭐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0, 2밖에 안 되고 95밖에 안 되니까, 둘 다 올리거나 둘 다 내릴 때 숫자가 좀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182에서 134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게요. 자, 요거의 비율이 이게 여러분들 감소율이죠? 그쵸? 네, 이게 감소율이에요. 이게 약 26%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래서 뭐 본래 계산은 여기 48이니까 자, 요거를 계산하는 거였고 이걸 직접 계산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분모에 18 더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10분의 1 정도 더해준다는 게 바로 보이죠? 10분의 1 정도 바로 더해주는 게 보이니까 여기도 10분의 1 정도예요. 4.8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물론 10분의 1이 조금 안 되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10분의 1이라고 보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분의 52.8. 사실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작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26.4%보다 살짝 작을 거예요. 정말 아주 작게. 어쨌든 이렇게만 나와줘도 약 26%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감소율이 약 26%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도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결론은 얘가 나중에 한번 비슷한 패턴을 배우게 될 텐데 자, 결론은 요거 계산하는 거였죠. 지금은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 분모가 182니까 18 더해서 200 만들자라는 게 잘 보이는 문제였죠. 그게 만약에 잘 안 보였으면 어쨌든 계산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걸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배울 테지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
여러분들 이거를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48이랑 182의 26%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26%가 계산하기 어렵지 않은 숫자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25% 더하기 1%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좀 써볼까요? 48이 182에 25%는 이걸 4로 나눌 수고요. 이거의 1%는 1.82예요. 그쵸? 그러니까 6에 182에 26%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냐라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오른쪽 숫자들은 이거 요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이게 47 요렇게 계산이 됐어요. 좀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잘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26%로 계산했더니 47.32가 나왔죠. 분명히 조금 다른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를 반올림한다고 해도 얘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결론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맞았다라는 걸 알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무엇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서 이거를 맞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걸 이미 알았죠? 하지만 그걸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했다고 생각했을 때 숫자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반올림해도 안 나오고. 근데 이거를 맞았다고 해야 된다라는 게 납득이 돼요.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약 26%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25.5에서 26.5%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6%에 해당하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 0.5%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도 돼요. 근데 우리는 26으로 구한 거니까 이 오차 범위만 생각하면 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얼마인가요? 여기에서. 원래 우리가 계산하던 값 184의 플러스 마이너스 0.5란 뜻이에요. 1%가 1.84고 0.5%는 0.92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92를 더한 값이 나와도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0.92 더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맞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 과정,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과정, 우리가 지금은 이거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과정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납득하는 과정을 거치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자, 다시 182에 26%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직접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요거까지가 바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도 했던 비유인데 가업명제 하면 대우명제 떠올리는 것처럼 지금과 같이 결과를 가지고 역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역산을 한다고요. 역산.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거꾸로 26%인 걸 구해가지고 찾는 거죠. 확인하는 건데 그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오차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같이 그 생각까지 같이 하면서 가야 됩니다. 적당히 비슷하게 나오면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저희가 이제 뭐 요거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넘어갈 건데, 자, 여러분들 선택지 5번 한번 보세요. 자, 선택지 5번도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백분율을 계산해서 약 55%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역산할 수도 있죠. 얘도 55%에 해당하는 값은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역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산을 해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계산할 때 백분율 값을 직접 계산을 했다면 한번 복습하실 때는 역산을 한번 해서 맞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대놓고 계산하는 문제를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 먼저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 보시고 이제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대충 계산해도 될까요? 그런 판단. 또는 어떻게 계산할지가 여기에서 판단이 서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자, 여기 자릿수 하나, 둘, 세 번째. 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이상하게 계산이 되면 답을 못 고르겠죠. 못 고를 수 있죠. 뭐 답이 뭐 4번이나 뭐 5번이다 뭐 이러면 상관없지만 1, 2, 3번 중에 1, 2, 3번 중에 답이 있다 그러면 6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네를 봤을 때 그냥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선택지를 봤을 때 좀 다른 방향의 무언가가 보이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따 얘기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자,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수혜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해. 수혜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해가 언젠가요? 요거네요. 뭐 숫자로 보면 바로 확인되죠? 2014년이에요. 이때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얼마냐? 최저임금 영향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 수에서 수혜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하니까 숫자를 그대로 일단은 옮겨 쓰자면 자,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숫자를 세 자리로 해서 계산을 하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 숫자를 세 자리로 처리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177로. 자,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결국 반복하게 되는데 보세요. 분모를 177로 바꿔도 되고 178로 바꿔도 되죠. 그거는 취향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178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판단이 들면 그렇게 가는 거고, 뭐 약분을 해서 풀 수도 있으니까. 또는 177로 계산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해야겠다. 개인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저는 177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177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저는 분모에 10을 뺄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모에 10을 뺄 생각을 한 거고, 자, 왜냐면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0.1666, 그래서 뭐 대략 0.167 이렇게 되니까 167로 만들어주는 건 분모 분자 곱하기 6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이 숫자의 비율을 생각해서 분모에 얼마를 빼주면 분자에도 얼마를 빼주죠. 그런데 그 비율을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든 여기에 10을 빼주면 이 10의 그 비율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지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 비율 계산하기 쉬우니까 10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오히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177에다가 23을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거 얼마 더해야 되죠? 이게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이에요. 자, 선택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15% 내외네요. 15% 내외예요. 그러면 제가 이 비율을 직접 뭐 계산해보고 가늠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15%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5가 되겠죠?
이거를 편하게 하려고 아까부터 10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분자만 보면 24.1이죠. 분자가. 요거고 곱하기 6을 하면은 1000분의 요렇게 되니까. 자, 요렇게 되니까 계산한 결과가 14.46%로 계산이 돼요. 자, 저희가 15%로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계산한 결과가 14.46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는 요거를 15%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1.446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446을 빼는 게 맞았겠죠. 더 정확했겠죠. 요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뺀 거네요. 그 말은 이 계산 결과보다 숫자를 더 많이 뺐으니까 조금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답을 고르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3번을 고르고 말 문제예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만에 하나 정말 애매하게 사이에 딱 꼈다. 계산 결과가. 이게 계산했더니 14.36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너무 사이에 꼈단 말이에요. 2번이랑 3번 사이에. 그럴 때는 이게 답을 고르는 기준이 돼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얘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배운 내용 바탕으로 뭐 풀이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간다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숫자의 비율이 25대 175를 좀 떠올린다면 요거 분모분자의 비율이 대략 7대1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그냥 15%를 선택해서 23의 15%가 얼마죠? 3.4 정도 되나요? 이렇게? 3.4로 이렇게 계산해서 값을 구해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개예요. 15%라는 게 나와 있으면 저걸 이용할 거면 사실 이렇게 계산해도 어렵지 않죠. 이 과정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얘기하려다 만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이유는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 중에 어떤 애가 답이 될 수 있고 어떤 애가 답이 될 수 없는지 그냥 그걸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는 애들을 이렇게 뭐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 숫자가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선택지 4번에 나와 있는 16.7이라는 건 지금도 우리가 이용했지만 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분수값에 가까운 거 여기에 뭐가 더 있나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2번에 좀 가까워요. 사실 요 정도 2번이랑 3번 사이인데 2번에 좀 더 가까운 값. 여러분들 14.28% 그러니까 14.3%가 7분의 1이에요. 자, 여기 7분의 1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선택지 5개를 뭔가 7분의 1이랑 6분의 1이 이렇게 딱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선택지를 봤을 때 여기에선 놓쳤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6분의 1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나중에 생각이 났다면 어떻게 푸냐? 자, 저희가 원래 풀려고 했던 숫자가 뭐였죠? 요거였죠. 자, 17,734에 7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았을 때 그 값보다 이 2565가 더 작으면 얘가 7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좀 꽤 안 된다. 그러면 1번이 답일 거고 거의 비슷하다. 2번이 답일 거예요. 7분의 1보다 살짝 커요. 3번이 답이겠죠?
6분의 1 정도예요. 4번일 거고 6분의 1보다 훨씬 커요. 5번이 답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답을 고르는 그런 방식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여러분들 얘를 7로 나눠요. 자, 2, 5, 3 정도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17,734분에 2,533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14.28%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대략 한 1% 정도, 이거의 100분의 1 정도 차이 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14.28%보다 뭐 살짝 크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3번이 답이다라는 걸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분수값이 백분율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 문제도 이런 내용이 보였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40번으로 넘어가세요. 네, 봅시다. 40번입니다. 자, 40번 문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좀 애초에 좀 쉽지 않다라는 걸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자,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비중의 차이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분수값을 계산하고 또 어떤 분수값을 계산해서 그 차이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비중의 차를 물어보잖아요. 어떤 비율이랑 어떤 비중이랑 이렇게 차를 구하니까 이걸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며칠 동안 백분율 계산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보셨다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분수값을 계산했을 때, 자, 이게 얼마인지 계산을 할 때 평상시에 계산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근사값으로 계산할 때는 늘 이게 정확하게만 나오는 건 아니야 라는 걸 알고 계실 테고, 대략 자신이 이런 근사값 계산을 했을 때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알겠죠. 흔히들 이런 거 계산할 때 소수점 한 0.2%포인트 정도는 오차가 좀 발생하기도 하죠.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선택지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수값을 계산할 때 물론 이것도 잘 쳐준 거예요. 어쨌든 0. 얼마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서도 오차가 만약에 발생하고 여기서도 오차가 발생해서 그 오차가 누적되면 잘못하면 4번이랑 5번 이런 것들, 1번이랑 2번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한 숫자가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지 숫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이런 것들을 어림 계산했을 때 발생하던 오차를 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는 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 2016년이랑 2021년 수유기관 등록수에서 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이 전체에서 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네는 43708분의 10994. 자, 요걸 말하는 거고요. 자, 얘는 52223.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숫자를 똑같이 따올 필요는 없어요. 실전에서는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네.
유 숫자 세 자리 처리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얘도 아까랑 좀 비슷한 건데 그냥 이 정도면 그냥 437분의 저는 그냥 11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얘는 올렸어요. 하지만 소수점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 뒤에서 한참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요게 비율이 자, 여러분들 110에 440분의 110 하면 얼마예요? 440분의 110 하면 4분의 1이잖아요. 거의 4분의 1에 가깝죠. 그런 게 조금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4분의 1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3을 더한다고 치면 잘 봐봐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것만 계산한다고 하면 분모를 뭐 400으로 만들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그냥 갈까? 거의 4분의 1에 가깝다라는 게 그냥 보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63 더할까요? 이렇게 분모를 그냥 50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자, 여기는 얼마 더해줘야 돼요? 63에 4분의 1이 얼마죠? 15, 16 정도죠. 16. 자, 그러면 얘가 500분의 126 이렇게 되니까 요게 2 곱하는 거죠. 요 2 곱하면 얼마예요? 25.2%. 25.2%구나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럼 얘는요? 자, 얘도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좀 편의를 위해서 그냥 유 숫자 세 자리로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도 분모 22 빼주면 되겠네요. 분자는 얼마 빼주면 될까요? 대강 하는 거예요, 대강. 어떻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건데, 제가 말 그대로 그냥 대강 해보면, 얘는,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값이에요. 이거 4로 나누면 130이거든요. 130? 130보다 작죠? 130보다 10% 정도 작아요. 4분의 1보다 10% 정도 작다는 뜻이에요. 이거의 4분의 1이 얼마예요? 5.5죠? 10% 작다 치면 그냥 5. 여러분들은 그냥 어차피 대충 했어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500분의 111 이렇게 되니까 22.2. 22.2%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빼주면 제가 계산한 걸로는 3%포인트 차이 난다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다행히도 3번을 헷갈리지 않게 3번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끝까지 딱 따라와 봤을 때 풀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숫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를 더하면 여기도 얼마 더해야지. 그 다음에 계산하고 그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죠. 마치 답안지를 보고 푸는 것처럼 이렇게 풀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서 그대로 그냥 따라가 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NCS 저도 공부를 하겠죠? 저도 NCS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는 그냥 안 푸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답안지를 보고 그냥 그대로 풀어요. 답안지 보면서 푸는데 답안지를 보면서 푸는데도 시간이 2분, 3분 걸린다? 그런 문제는 실전에서 못 푸는 거예요. 자, 물론 뭐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라면 안 푸는 문제로 선택을 하는 거죠. 얘도 근사각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조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좀 결정적이죠. 선택지 간격이 요거보다 더 좁았으면 안 풀었을 것 같아요.
선택지 간격이 좀 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풀면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근사각 계산을 여러 번 하는 문제가 쉽진 않구나 라는 생각 좀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연습은 끝까지 계속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저희 백분율 계산에서 연습 문제 뒤에 나와 있는 거 그중에서 짝수번 이렇게 5개 풀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남은 문제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내용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